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Reconfigurable Virtual Memory for FPGA Driven IO라는 논문으로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올해 아스플로스에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Reconfigurable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메디컬 이미징이나 비디오 트랜스코딩, 그리고 딥러닝에서의 인퍼런스 등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가속 기발에 있어서 Reconfigurable 하드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무어의 법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병렬화된 특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 리컨피규어블 디바이스에 대한 그 가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가속기로 활용할 때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범용적인 성능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기존의 FPGA OS 연구들은 FPGA 온칩 패브릭을 앱스트랙션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던 FPGA에서의 I/O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FPGA는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소자 배열의 일종이고 논리 메모리와 컴퓨팅 유닛으로 구성된 공간 가속기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패스를 정의하는 리컨피겨러블한 인터커넥트가 제공되어야 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이 PCI 버스를 통해 호스트의 데이터를 로컬 메모리로 가져온 다음 해당 데이터를 호스트에서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FPGA 안에서 익스클루시브하게 데이터에 접근해서 해당 메모리에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 시점에선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다음 경로대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만 보면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 입장에서 복잡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의 호스트 이외의 네트워크 디바이스나 또 다른 FPGA와의 통신을 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때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서로 상이하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런 유니크한 인터페이스를 고려해 주어야 되고 FPGA 안에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메모리 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모듈들이 동일한 아키텍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나 라우팅 등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FPGA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의 가속에 사용되고 있지만 클라우드 FPGA가 진화함에 따라서 이런 장치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가속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FPGA I/O가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FPGA 공급 업체들은 I/O에 대한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간의 포터빌리티를 제한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과도한 앱스트랙션을 할 경우에는 성능과의 트레이드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에서 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간단하고 포터블한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앱스트랙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속기 구현에 있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FPGA의 리컨피겨빌리티라는 특성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File System for Reconfigurable Fabrics, 줄여서 FSRF라는 파일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고, FSRF는 하이레벨 FPGA I/O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호스트로부터 직접적으로 FPGA 버추얼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FSRF에서는 하드웨어 대신에 OS가 I/O와 CPU 메모리를 관리하게 됩니다.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CPU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스트 드라이버가 존재하고 이 드라이버는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FSRF 및 호스트의 소프트웨어 구현 커맨드들을 서브밋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FPGA 패브릭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가 FPGA의 벌추얼 어드레스 공간에 매핑이 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해당 벌추얼 어드레스의 메모리 요청을 서브밋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이 MMU로 이동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virtual address를 변환할 수 없으면 이때 페이지 폴트를 발생 가능하게 하고, 이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측에 전달돼서 FPGA 패브릭에서 적절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이제 이때 최대 성능을 위해서 호스트 개입 없이 어플리케이션이 MMU의 메모리 매핑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FPGA 로컬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SRF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디자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FPGA 가속기에 특화된 TLB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의 메모리 프레셔나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 패턴을 기반으로 PCI DMA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의 튠어블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인스턴스가 많은 경우에 FSRF는 여러 메모리에 걸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스트라이핑 할 수 있도록 D램 스트라이핑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컨텐션을 피하기 위해서 모듈의 병렬성을 이용하되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를 같은 메모리 모듈에 배치하는 것을 어떠한 유연한 정책을 통해서 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스페셜라이즈된 TLB 디자인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데, 여러 아키텍처에서의 TLB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면, 먼저 CPU 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가상 액세스를 요청하기를 원할 때 TLB의 가상 메모리를 요청한 다음 TLB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를 수행하고 나서는 CPU에선 메모리 액세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CPU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TLB는 최대한 빠르게 CPU에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GPU에서는 CPU와 좀 다른데, GPU에서는 병렬로 메모리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TLB가 레이턴시에 크게 바운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GPU는 메모리 액세스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에 있어서 병목을 없애기 위해서 높은 밴드위스 요청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TLB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FPGA에서는 두 경우와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일 인스턴스에서 여러 개의 메모리의 리퀘스트를 생성해서 파이프라이닝으로 처리를 해서 메모리 레이턴시를 어느 정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PGA에서는 단일 요청이 거대한 데이터 시퀀스에 대한 전체 요청을 인코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따라서 메모리에서 큰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많은 리퀘스트를 필요로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두 경우와 다르게 레이턴시나 처리량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TLB 캐시를 D램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양의 메모리를 처리하고, 따라서 이제 FSRF 내부에서의 캐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SRF는 FPGA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D램 TLB를 제공하는데, 여러 개의 메모리 요청을 병렬로 변환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API를 활용하여 큰 메모리 요청에 대해 하나의 트랜스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오버헤드가 매우 적다고 하고, DRAM-TLB는 4K 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FPGA 메모리를 커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메모리 요청을 이 정도의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메모리에 대량의 시퀀셜 리퀘스트를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제 CPU와 유사한 설계에 더 적합한 전통적인 SRAM TLB 또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SRAM TLB에 대해서는 어소시에이티비티나 페이지 사이즈 등을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네, 그 평가에는 이제 아래 표에 표시된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이 사용됐는데, 이제 AES나 SHA-HLL 등의 스트리밍 워크로드에서부터 이제 DNN이나 RNG 등과 같은 랜덤 액세스에 이르는 다양한 액세스 패턴을 가진 워크로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FSRF는 AWS F1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이 되었고, 이제 적혀 있는 아모르프 OS FPGA라는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가 있고, 이제 FSRF는 이 아모르프 OS에서부터 확장하여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실험 비교군으로는 코요테라는 또 하나의 시스템과 그리고 아모프OS 그리고 피지컬 어드레싱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요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4K 페이지와 휴지 페이지를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아모프OS는 세그먼트를 단위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대한 요약을 보면 4개의 워크로드를 동시에 진행한 실험이 존재하고 다음으로는 2GB의 라지 데이터 그리고 32GB의 오버 서브스크라입된 데이터셋을 포함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의 실험에서 이제 전체 메모리 하이어키를 커버하게 되는데 이는 FPGA 메모리에서 시작을 해서 호스트 페이지 캐시 및 인스턴스의 NVMe SSD에 접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아모프OS는 패브릭 및 인터페이스 공유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세그먼트 기반 메모리 가상화 시스템인데 이제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 세그멘테이션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프OS에선 FPGA를 사용하기 전에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먼저 푸시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64바이트 요청만 지원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요테는 이제 FSRF와 가장 흡사한 시스템이 되는데 유저 컨피규러블한 TLB를 지원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제한된 페이지의 크기나 이제 SRAM TLB만 지원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두 시스템에 비해서 FSRF는 이제 보다 세분화된 메모리 관리를 위해 리컨피겨러블한 TLB를 지원한다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연한 스트라이핑 정책을 사용한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실험을 보면 이제 네 가지의 메모리 인텐시브한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돌린 경우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 간의 런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쓰여 있는 PG RNK에 대해선 25번 실행을 하고 뭐 다른 워크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처리량을 측정하여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았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단독으로 돌린 경우를 베이스 라인으로 해서 이제 동시에 돌린 경우에 그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FSRF는 보시면 코요테나 아모프OS에 비해 우수한 성능 경리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코요테나 아모프OS의 스트라이핑 정책이 리소스에 대해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제 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로드됐을 때 일정하지 않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해당 실험은 앞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에 대한 결과를 각각 총 5번 돌려서 그 평균에 대해서 또 기하 평균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스트리밍 워크로드와 랜덤 액세스 패턴을 포함하는 넌 스트리밍 워크로드를 별개로 그룹하여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코요테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휴지 페이지 베리언트가 일반적으로 성능이 높기 때문에 베이스 페이지에 대한 코요테 시스템을 제외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표의 컬럼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오버 서브스크라이브 데이터 셋에 대한 것으로 이제 호스트 페이지 캐시에서부터 시작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FPGA 메모리에서 시작되는 라지 데이터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많은 시스템들이 오버 서브스크립션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제 코요테의 경우에는 벌처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성능 비교를 위해서 그 기능을 추가로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워크로드에 대해서 FSRF와 코요테의 결과를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핑에 의한 동일한 딤에 대한 메모리 컨텐션으로 인해서 성능이 감소는 하지만 이제 FSRF는 모든 메모리 딤에 걸쳐서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스트라이핑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컨텐션을 줄임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논 스트리밍 워크로드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제 고정된 페이지 사이즈가 오버 서브스크립션인 경우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 제한이 되고, 그리고 코요테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SRAM TLB만 지원하므로 TLB 커버리지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또 FSRF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DMTLB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큰 워크로드에 대해서 트랜스레이션 성능이 더 좋아서 전체 스루풋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FPGA 메모리 크기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스트리밍 데이터셋에 대한 경우를 보면 FSRF가 피지컬 어드레싱의 97%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SRF의 오버헤드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이제 스트라이핑에서의 메모리 컨텐션이 발생하는 코요테나 이제 메모리 API에 추가적인 컨텐션이 발생하는 아머프 OS와 같은 기존 FPGA OS들에서 들에 비해서 큰 성능 향상을 이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머프 OS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원인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메모리 스트라이핑뿐만 아니라 시퀀셜 메모리 리퀘스트가 이제 메모리에 인코드되는 것을 아머프 OS에서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퀀셜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 조각에 새로운 리퀘스트를 생성해야 하는 과정이 생겨서 이제 추가적으로 메모리 컨텐션이 증가해서 더 낮게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논 스트리밍 워크로드의 경우는 이제 이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워스트 케이스임에도 피지컬 어드레싱에 비해 82%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프라이어웍스에 비해 더 나은 TLB 커버리지와 그리고 더 나은 메모리 API, 그리고 똑같이 메모리 컨텐션이 감소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FPGA의 효율성 및 성능에 있어서 메모리 API와 TLB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TLB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스트로 돌아가 처리되어야 되므로 이제 추가적인 레이턴시가 발생하고, 따라서 TLB 미스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이제 스트라이핑의 경우에는 특정 경우에는 유리하게 동작을 하지만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경우에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추가적인 성능 저하 없이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FSRF의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FPGA 사용에 있어서 IO 앱스트랙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